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파월의 발언을 봤을 때 단순히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큰 하락을 보인 점은 단순히 그동안 상승했던 기대감을 파월이 깨버리는 발언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과 반대로 저가 매수세 유입은 현저히 적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파월은 내년 높은 금리를 계속 길게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를 보였고 이에 큰 하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시장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폴 볼커가 언급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방심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죠. 이에 시장은 오일 쇼크로 미친 듯이 물가가 폭등했던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며 폴 볼커는 미친 김축을 가능했고 숨어 다녔죠. 당연히 이 시기에 S&P 500을 살펴보면 노란 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굉장히 작게 보이겠지만 저 노란 박스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2살의 제가 42살이 될 때까지의 세월인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 박스권에 머물렀던 투자자에게는 지옥의 시간이었겠죠. 극소수의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시간일 수 있지만요. 저 노란 박스의 1970년대 주가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70년 약 100포인트의 S&P 500은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박스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무려 13년, 정말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럼에도 적금보다는 좋은 선택이겠지만요. 만약 1970년대에 거치식 몰빵 매수를 했다면 10년 정도는 지나야 안전마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최악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970년대처럼 13년 박스권을 형성한다면, 즉 2035년까지 박스권을 보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열심히 웅줍을 하다가 계좌가 양전할 때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놓는 겁니다. 꿀잠 자기 위해, 그리고 다시 또 줍줍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하락의 이유는 단순 긴축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물론 긴축도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봐야 합니다. 과거 1970년대 다우지수와 미친듯이 폭등했던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1970년대 다우지수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먼저 1966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 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잠시 안정을 찾고 전고점까지 3년이 되어서야 회복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며 경제, 소비자,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며 주가는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무려 1년 동안 하락하는 깊은 하락장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1차적으로 1971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살펴보면 마치 지금 선 반영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조금 전부터 미리 선반영되어 바닥을 찍고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1973년 인플레이션이 다시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듯이 몇 달 먼저 하락을 보이죠. 결국 한 번 더 찐바닥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966년이 바닥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찐바닥은 1975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을 때보다 무려 9년 뒤가 찐바닥이었다는 사실, 이게 실제로 상상이나 되시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주가 추이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주가는 반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긴축이라는 나무를 보지 말고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숲을 봐야 합니다. 긴축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소비자가 못 버티고 경제가 이로 인해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긴축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겁니다. 특히 시장은 긴축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냐 둔화를 보이냐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단순히 지금 파월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과거 1970년대 미국 주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을 애매하게 잡고 가게 되면 결국 과거처럼 긴 횡보장, 박스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고통 속에서 세게 매맞더라도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겐 최악의 10년이었겠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제 줍줍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지만 만약 횡보장이 길어지고 웅줍 기간이 길어진다면 제가 만약 3억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줍줍할 동안 기회를 준다면 제 평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고 실제로 웅줍을 통해 투자금을 늘리고 결국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더욱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고 지루한 짜증나는 감정과 반대로 오히려 좋다는 감정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결국 투자금, 즉 수량을 늘려야지만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출발선이 같더라도 1,000만 원을 투자했냐, 1억 원을 투자했냐에 따라 10년 뒤 수익률은 같겠지만 수익금은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 웅덩이 구간에서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이번 하락 때 계속 움죽하면서 현금을 너무 많이 소진하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로 주가가 또 반등을 보일 때, 즉 계좌가 양전을 보일 때 스스로 멘탈, 투자금 상황에 맞게 현금 비중을 10%에서 30% 정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즉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불안하다면 40%에서 50%까지도 늘려도 되는 겁니다. 스스로 현금 비중은 멘탈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또 온다면 줍줍하면 되고, 만약 그대로 상승해버려도 그땐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각오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시간을 함께 종목으로 투자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결국 강한 상승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투자 마인드 자체를 자산가의 마인드처럼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3년 뒤 얼마 되면 빼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산가 마인드를 갖추고 변동성에 익숙해지며 상승과 하락에 무뎌져야 합니다. 이 변동성이 내 자산인 겁니다. 평생 저에겐 키움 계좌가 제 자산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구간에 전 다시 한번 줍줍할 것이고, 만약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계좌가 양전할 때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면 오즈를 즐기면 되겠죠. 하락하면 웅줍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너무 급하게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히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